제가 그 설날 연휴 동안 감기를 앓아가지고요. 하우스 낚시를 한번 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감기 걸린 바람에 못 가고, 오늘 좀 몸이 나아져가지고 오늘 또 토요일 휴일이라 한번 모처럼 하우스에 낚시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던 요 채비를 하루 종일 가지고 이제 썼는데, 사실 뭐 뻥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한 20수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채비는 이제 지난 회차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떡밥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떡밥이 이제 하우스에 지금 동절기니까 아무래도 잘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잘 풀림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풀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주로 쓰죠. 보리를. 보리를, 고기가 뭐 뜨지 않게 해서 보리를 못 쓰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보리를 만약에 쓸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분에다가 뭐 구루텐도 섞고 또 다른 첨가제도 섞는데, 저는 이 본연의 이 어분 냄새가 또 감소될까봐 어분만 써요. 그 대신 어분은 여러 회사 거를 같이 이렇게 섞어 쓰는 건 괜찮아요. 순수하게 어분만. 자, 이 어분하고 또 보리는 따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데다가 어분하고 섞어서 물성을 주는 게 아니라, 보리는 보리대로 따로 물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있으면 여기에 어분을 넣고 적당한 양에서 이제 어분을 불키게 되잖아요. 그죠? 불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도 마찬가지도, 물이 있으면 보리가 한 이 정도 있다면 요 정도 물에 차게끔 해놓고서 놓으시는 거예요. 요 보리가 물을 먹게 되면 절대로 뜨지 않아요. 이거 보리를 만약에 여기에 어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어분하고 보리하고 같이 섞게 되면은 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보리가 물을 먹질 못해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도중에 다 흩어지고 가벼우니까, 그렇죠? 바닥에 내려앉아도 이 보리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가 절대로 바닥에 있는 걸 먹지를 않고 이 이 잔분들만 먹게 돼서 낚시를 망치는 거예요. 찌만 들어갔다 표현이 아주 더럽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와 따로 해야 된다. 따로 불 켜가지고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어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건지 수온이 아주 차서 그런지 활성도가 아침에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활성도가 좋아져요. 이럴 때 저는 아침에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하는 때는 뜨지 않죠. 아침에는 어차피 붕어가 잘 안 뜨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보리를 섞어요. 그죠? 떡밥 따로 해서 보리 따로 해가지고 몰랑몰랑하게끔 먹기 좋게끔 해서 던지게 돼. 던지면은 훅 빨아서 아침에도 낚시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후 돼 가지고는 고기가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을 때 만약에 보리를 섞게 되면은, 암만 보리를 불킨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흩어지고 하니까 고기가 뜬단 말이죠. 그래서 오후에 저는 보리를 전혀 섞지 않아요. 단순히 어분에다가 물성을 잘 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척척하게 준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을 나누죠. 여기를 나누면은 요거는 잘 브랜딩해서 어느 정도 잘 풀릴 수 있게끔 브랜딩을 해요. 그리고 반 나눈 데서는 가루 어분을 섞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브랜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두 가지 떡밥 성분이 되죠.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좀 가루 어분을 넣어서 단단하게 해주고 여기에 부드러운 어분이 있으면 이건 보리가 없으니까 흩어지지 않고 바닥으로 이제 잘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드러운 것부터 먹겠죠. 그죠? 부드러운 것부터 흡입해가지고 한데 요때 찬스를 놓치게 되면 단단한 어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도 요게 또 딱 그 제 역할을 해요. 어느 정도 부르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떡밥 물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찌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면은 찌가 있으면은 바닥으로 있으면 찌의 길이만큼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떡밥을 내가 브랜딩한 떡밥을 물속에다 던지면은 찌를 줄여준 만큼 침수를 하겠죠. 그죠? 찌가 이렇게, 침수를 떡밥을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몇 10초나 뭐 30초. 이러다 보면은 이게 녹아서 풀어지면은 찌가 딱 자기가 한 만큼, 딴 만큼 쫙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풀어지는 점도성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렇게까지 안 하고, 몇 년을 떡밥을 브랜딩 하다 보니까, 대충 알게 되죠.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간다. 그래서, 바늘에다가, 두 가지를, 떡밥을, 물성을 두 가지를 둔다. 하나는 잘 풀어지는 거, 하나는 좀, 가루 오븐을 써서 본인이 감각적으로 써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주면은 이 뽕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많이 좀 나타나요. 왜냐면 보리를 섞었을 때 보면은 나는 분명히 여기에 투척 포인트인데 보리를 좀 섞는다다가 너무 잘 풀어져서 하면 지금 뽕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붕어가 내려오는 게 너무 풀어지고 하는 게 좋으니까, 먹으려고 툭 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찌의 포인트는 여기인데 찌가 엉뚱한 데 가 있는, 딱 쓰게 되면 엉뚱한 데 가 있는 수가 있어요. 쭉 다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쳐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 떡밥을 놓은 것이 열이 치고 저리 치고 뜬 고기들이 치다 보니까 빈 바늘로 해서 엉뚱한 데 가 있다 보니까 찌는 찌대로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나오게 되면, 고기가 지금 떠 있구나. 보리를 쓰지 말아야겠구나. 그 대신에 어분을 쓰더라도 하나는 물랑물랑하게 쓰고 하나는 단단하게 해주면 요거 좀 크기가 요게 좀 더 크면 좋겠죠. 그죠? 여기는 좀 작게 하고. 그러니까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어분을 귀를서부터 해서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단단한 것도 바늘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돌돌해서 바늘기 여기 맨대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 눈물방울 식으로 이렇게 그죠? 길게 이렇게 해서 주워서 놓으면은 도중에 치는 게 아니라 찌가 제자리로 딱 서서 제 목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영락 없이, 이런 채비를 하게 주면은, 찌가 올려서 삽목이 돼서 삽목이 저 올리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살짝 들어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어분에 녹는 잔분을 먹는데 이 어분이 잔분을 흡입을 할 때 이 덩어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 미동도 감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선업을 하다 보면 영락없이 쫙 들어가든지 한두 마디 딱 올릴 때 채면은 요거는 씨알이 좋은 그람수가 좋은 아주 100%의 큰 붕어가 나온다. 자, 요거를 이제 떡밥의 중요성을 제가 좀 현장에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걸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이제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잘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도래를 쓰신 분인데 도래는 이제 꼬이니까 제가 이제 좁쌀 뽕돌레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일단 해주세요. 원줄이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뽕돌을 좁쌀 뽕돌 작은 거를 요 벌어진 데를 손으로 한번 꽉 눌러서 벌려요. 벌리고 난 다음에 요 실을 목줄을 요렇게 해가지고 껴요. 낀 다음에 칼등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강력본도를 좀 따라 바닥에 놓고서 강력본을 딱 찍어서 여기다가 살짝만 묻혀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플라이어로 살짝만 눌러주면은 뽕돌이 안 떨어져요. 이거 아주 2개만 만들어면 하루중에 몇 번을 가더라도 뽕돌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알맞게 센치를 알맞게 해서 눈대중으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바늘을 달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만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4번 정도 이렇게 해서 바늘을 매주죠. 이렇게 매주고 또 이쪽 바늘도 좀 짧게 한다. 그러면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짧게 한다면은 제가 눈이 좀 나이를 먹어서는 눈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바늘을 딱 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죠. 이러면은 요 2개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제 원줄을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죠. 여기 물론 이제 자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개만 딱 만들어 놓으면 원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쉽죠. 제가 잠깐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원줄이 잘 파마가 일어난다든가 또 스크러치가 생기면은 잘 끊어지기도 해요. 원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바 고무를 끼는데 이런 식으로 끼고 있어요. 하나를 반으로 나눠요. 잘라가지고 가위 등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딱 밀고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요 하나를 반쪽을 이렇게 끼죠. 그리고 빼내요. 자, 빼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쪽을 또 다시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쪽을 다시 껴주죠. 그러면은 하나가 반으로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를 옮길 때 하나를 다 같이 옮기게 되면 이게 왜냐면 원줄을 약한 걸 08이나 어떤 분 06을 쓰고 그러다면 올리다가 스로프로 어떻게 하다 보면 찌맞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파마가 일어나고 이런 데서 열화가 생겨서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을 나눠서 끼면은 반은 그냥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절대로 이게 꼬인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마찬 뒤에 있는 스토파도 이걸 이제 찌고물을 껴준 다음에 밑에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주고 이동을 시킬 때도 반쪽을 올려주고 반쪽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절대로 파마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런 좀 팁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늘 매서 해주면은 하루가 굉장히 즐거워요. 저도 오늘은 한 20수 이상은 했는데 물론 상품도 타고 상품에 맞는 돈도 타서 동료들한테 또 점심도 또 후하게 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갈 때 또 비용도 또 조금 마련하고 했는데 이 방법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제가 특이한 방법이 아니라 일반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바닥낚시예요. 바닥낚시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닥낚시를 하우스에서 아주 예민하니까
완전 예민하게 축소시킨 거예요. 축소시킨 거. 내려와가지고 뽕돌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찌가 있고, 그죠? 이 뽕돌, 이게 축소시킨 거죠. 축소시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우스에 아주, 활동적이지 않는 붕어에 맞춰서, 이 채비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